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안전이라는 좀 부수적인 가치에 사실 이제 예산을 투자를 하는 회사들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제 그 중소기업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사고 같은 것들까지도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런 AI 모델을 이제 최대한 라이트하게 가볍게 만들어서 몇몇 중소기업에 저희가 이제 무상으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중소기업도 이제 결국에 이런 솔루션으로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안전을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널리 좀 알리고 싶은 차원에서 사실은 국가나 사회 일을 지탱하는 제조, 건설, 그다음에 좀 레거시한 산업들 이런 부분들을 AI가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저희들의 핵심 가치이고 비전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어서 우리 미스릴 AI의 리더십 분들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는 저는 김이나 컨설턴트고요. 안녕하세요. 미스릴이 조정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릴의 유주환 부사장입니다. 조금 더 이제 폭넓은 이야기를 좀 질문을 해드리고자 이제 자리를 마련을 했는데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요새 우리 미스릴 AI가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기업들이 한번 이제 도입을 하고 나서 뭐 재구매율이라든지 리텐션율은 조금 높은 편인가요? 네, 저희들이 자랑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사업을 한 지도 뭐 2년이 지났습니다만은 현재 모든 고객사들이 계속해서 서비스를 쓰고 있어서 이탈률이 0%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 수치를 듣고 도대체 왜 이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고객분들이 이렇게 이탈하지 않고 사용하는 이유를 콕 집어서 얘기한다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기존에 느끼지 못했던 효용성이 있어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저희 제품을 쓰면서 발생하는 락인 효과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단순히 이 제품을 도입해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니까 빼기 어렵다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지금 초도에 도입했던 거 이후로 전사 확장하고 있는 단계고, 추천을 받아서 경쟁사나 비슷한 분야로 고객사가 신규 유입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실제로 AI를 통해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가 안전에서 일을 했었던 분들이라면은 굉장히 좀 참신한 이슈이기도 하고 실제로 효용성도 있으니까 무언가 더 실제로 이러한 기술 혁신을 통해서 회사를 더 발전시켜 보고 싶다, 이러한 의지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계속 함께 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요새 모든 기업들이 AI 기반입니다. 글로벌리도 보면 이 안전 기반 AI 솔루션은 경쟁사가 좀 많은 곳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진짜 우리 미스릴만의 경쟁력을 또 하나만 콕 집어서 얘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더 현장에 많이 접근이 되고 현장 맞춤형이 좀 많습니다. 많은 AI 기업들이 너무 사업성만 생각하면은 최대한 이것을 뭐 사스 기반이다, 뭐 플랫폼 기반이다라고 해서 표준화시키고 일반화시켜 버리는데,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어느 정도는 고객과 같이 많이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안전이나 그 해당 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은 고객한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AI로 어떻게 반영해 준다가 핵심인데, 그러한 자세와 그리고 마인드셋, 그리고 더 넘어서는 그러한 것들을 사업적으로도 성과를 내면서 꾸준히 할 수 있을 조직 체계가 사실은 강점인 것 같아요. 또 AI 기술도 저희가 아마 차별화 요소인 것 같은데, 그게 단순히 우리가 기술이 우월하다, 우리가 만든 제품이 더 낫다 이게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R&D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름 꽤 글로벌에서도 앞서 나가는 수준, 아니면 충분히 경쟁력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 굉장히 좀 안전 분야나 산업 분야는 팬시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든 나름 글로벌에서도 수준치 이상의 그러한 역량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들과 AI적으로 경쟁할 만한 국내 경쟁사들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강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영역도 너무나 필요한 영역이고, 그리고 기술도 파워풀했고, 어찌 보면 조금 그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도 없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제가 옆에서 보기에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저는 오히려 궁금한 게, 이런 선도적인 움직임을 두 분은 어떻게 예측하고 하실 수 있었던 건가,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혹시 이제 미스릴을 창업하시기 전에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커리어를 좀 개발해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뭐 대학에서 박사
박사 과정을 이제 AI 분야 이렇게 하면서 뭐 연구 개발을 하고 있었고요. 사실은 예전부터 박사를 하면서 뭐 교수가 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창업을 하고 싶었고, 그리고 제 생각은 이 AI 분야라는 것은 다른 R&D 그런 주제들과 다르게 이미 산업 현장에 적용되면서 빠르게 바뀌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짜로 뭔가 멋지고 위대한 AI 기술을 만들려면은 그 답은 현장과 비즈니스에 있지 않나, 이런 판단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AI 분야 공부를 하셨지만 꼭 현장으로 가야 한다. 그럼 혹시 부사장님께서는 어떤 영역으로 좀 있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사실 이제 초년생 때 이제 첫 직장으로 이제 공기업 쪽에 있다가 워낙 그 남자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자동차를 꿈꾸면서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전략 기획 쪽에서 이제 한 3, 4년 정도 있었고, 그때 이제 사실 이제 마케팅에 있을 때 뭔가 그 고객과의 그 접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스릴에 오고 나서도 고객들의 그런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하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저는 좀 흥미로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케팅 관점에 있으시다고 하니까 저는 이런 조합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기술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은 이제 시장에 대한 해석이 조금 왜곡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 기술에 매몰되어 있다 보면. 또 시장의 니즈를 아시는 분들은 이걸 해결할 기술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좋은 팀이 만나서 이런 성과를 낸 게 아닌가 싶고요. 창업하신 분의 DNA와 백그라운드에 대한 궁금증이 저뿐 아니라 우리 구독해주신 분들 사이에서도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처음에 이제 AI 쪽에 관심을 갖고 또 창업에 대한 결심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창업은 사실은 어릴 때부터 계속 가지고 있었고요. 사실 대학 졸업을 하거나 하면은 창업을 할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이제 졸업하고 학사 장교로 통신 분야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그때 이제 알파고 이런 것들이 등장하던 시기였고요. 알파고 등장하고 뭐 딥러닝 얘기 나오고 해서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바뀔 것 같다. AI 분야에서 창업을 해보고 싶은데 이 부분을 제대로 하려면은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박사 과정에 진학을 하게 됐고, 아직도 부족하지만은 내공을 쌓으면서 창업 준비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선구자적인 그 행동을 하신 게 지금 몇 년 뒤에 이렇게 사업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또 듭니다. 사실 저도 미스릴 AI는 가장 큰 강점이 내부 인력들의 뛰어난 역량에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다들 AI 분야에서 석박사 이상의 또 훌륭한 연구 결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모여있는 집단인데요. 또 그에 못지않게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영업 조직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면 미스릴 내부에서 분위기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꽤 자유롭고 일이 아닌 이상은 절대로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같이 협력하면서 하는 문화를 지향을 하면서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조금은 재밌는 이슈는 저희가 크게는 사업 조직, 그 다음에 IT 개발을 하는 개발 조직, 그리고 AI의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 조직,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조직이 있는데, 사업본부는 저희 부사장님도 그렇지만은 보통 대기업, 중견기업 출신 분들이고 굉장히 전통적인 문화에 익숙하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개발 조직은 보통 스타트업들, 유명한 이제 유니콘 기업들 출신 분들이 메인이 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자유롭고 수평적인 분위기. 그리고 연구소는 대기업 쪽에 가깝거든요. 네, 굉장히 위계질서 철저하고 군대식 분위기를 가진 연구 조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사업본부 연구소가 좀 잘 맞고 IT가 약간은 또 다른 분위기인데 서로 좀 다 이해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균형 있게 수평적이면서도 좀 자유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동아리처럼 되지 않는 조직이면서도 너무 위계질서 빡빡해서 비효율적인 조직이 아닌 그 중간점 밸런스 있는 조직을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조직 문화적인 측면도 제가 또 얼핏 이제 보기만 해도 참 활기차면서도 지금 한창 성장하고 있는 조직이 가진 역동성이 느껴지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우리 이제 현실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미스릴의 복지는 뭐가 있을까요? 물리적으로나 이제 뭐 사실 아끼지 않는 그런 게 가장 이제 큰 복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뭔가 대기업처럼 뭔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 일례로 든다라고 하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CES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하지는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굉장히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슬며시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되게 흔쾌히 이제 보내주셔서 저와 이제 저희 AI 모델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연구소장이 되게 흔쾌히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정형화되지 않은 부분까지도 항상 이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라고 하면 좀 지원을 해주시는 부분이 가장 큰 복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CES 이제 대기업이나 정말 규모 큰 중견기업에서 가시는 경우는 봤지만 굉장히 초기에 있는 스타트업에서 부스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말 교육적인 목적으로 본인이 아니라 직원분을 보내시는 분 많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자랑하셔도 될 것 같고 혹시 다녀오셔서 뭐 50페이지짜리 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시니? 요청 사항은 그때 CES를 보고 저희가 우물한 개구리인지 아닌지만 확인해서 알려달라고 했고 다행히도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많은 기업들 다녀보다 보면 어떤 기업은 진짜 내가 다니고 싶다부터 주변에 추천하고 싶다라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게 주관적일 수 있지만 제 기준은 빠른 성장 혹은 주변에 있는 분들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나의 하루 질에 있어서 나를 성장하게끔 하느냐 아니면 조금 안주하거나 조금 과거지향적으로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한 지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관점에서 굉장히 유수의 국내 최고의 이제 AI 전문가들이 모인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염두에 두고 계신 인재상 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현실에서 이 문제를 명확하게 좀 그리고 집요하게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이 인재상인 것 같습니다. 그 실리콘밸리 뭐 인재상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저희들은 약간은 비유를 하자면은 뭐 스페이스X나 아니면은 저희 이름처럼도 알 수 있는 것처럼 팔란티어, 요즘엔 또 안드릴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자긍심 있게 일을 하지만은 무언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그러한 인원들이 저희들이 지향하는 인재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원들을 특히나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제 나중에 3년 뒤 그리고 5년 뒤에 미쓰릴이 과연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을까 두 분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부사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미쓰릴이란 기업이 3년 뒤쯤에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실까요? 사실 뭐 예전에 저희끼리 워크숍 했을 때 좀 그런 비슷한 주제의 그런 퀴즈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때 제가 1등을 했었거든요. 오, 그 전문업지가 여기 있네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들 이제 뭔가 타이틀을 써서 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뭐 스페이스X와 같이 화성에서 첫 삽을 뜨는 기업으로 미쓰리를 이렇게 썼다가 이제 대표님이 뽑아주셔서 사실 1등을 했었는데 3년 뒤에 미쓰리를 생각을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로도 이제 미쓰릴 AI라고 하면은 누구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좀 성장이 돼 있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 첫삽 뜨는 것도 그냥 단순히 농담처럼 한 거는 아니고요. 로켓 분야고 우주공학 분야로도 저희들이 진출할 수 있는 잠재성이 충분히 있고 그런 기술들을 써서 뭐 스페이스X든 글로벌 기업들이 나갔을 때 뭐 거기서 들어가는 AI 기술이나 뭐 로봇이 하나의 지능으로서 저희 미쓰릴이 가진 그러한 제품이 올라가서 뭔가 역할을 다할 수 있지 않을까? 구체적으로는 저는 3년 뒤에는 일단은 국내에서 입지를 다지면서 국내 좀 독보적이면서 대표적인 AI 기업으로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5년 뒤에는 글로벌로 진출이 되어 있고 글로벌에서도 나름 AI 분야, 산업 분야에서 무언가 이름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과 같이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한국 스타트업 출신이 글로벌 기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짜 네로라 하는 AI 기업들 그리고 한창 제조가 떴을 때는 제조 쪽에서 너무 잘하는 기업들이 늘 있었는데 이제 글로벌 경쟁력에서 봤을 때 한국은 아무래도 대대로 이제 비즈니스를 해오던 그런 규모가 있는 기업들만 항상 봤다 보니까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넥스트 엔비디아 같은 뭔가 이제 처음 시작해서 하나하나 쌓아 올렸는데 시대의 내러티브랑도 잘 맞는 그런 기업이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고 말씀하신 뭐 화성까지도 가려면 미쓰릴이 꼭 해결할 수밖에 없는 혹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 대한 정의가 내부적으로 또 온라인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과연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미쓰릴이 해결하고 싶은 우리 사회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좀 정의할 수 있을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AI 기업이고 안전으로 시작하면서 그 분야를 확장하고 있으면서 특히나 AI
AI 도입이 힘들거나 아니면 아무래도 뒤처질 수 있지만은 사실은 국가나 사회를 지탱하는 제조, 건설, 그 다음에 좀 레거시한 산업들 이런 부분들을 AI가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저희들의 핵심 가치이고 비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안전으로 시작하지만 포괄적으로 AI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사실 듣기만 해도 너무 든든한 것 같습니다. 부사장님께서 보시기에도 많은 경쟁자들도 있고 하지만 이미 이만큼 해오신 우리 미스릴이 앞으로도 궁극적으로 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산업 전반에 저희가 좀 영향을 좀 미치고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는 거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돈이 많은 대기업, 중견기업뿐만 아니라 저희는 밑단에 있는 그런 중소기업까지도 저희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뭐 일례로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안전이라는 좀 부수적인 가치에 사실 이제 예산을 투자를 하는 회사들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제 그 중소기업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사고 같은 것들까지도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런 AI 모델을 이제 최대한 라이트하게 가볍게 만들어서 몇몇 중소기업에 저희가 이제 무상으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무상으로 설치를 해드린 이유는 중소기업도 이제 결국에 이런 솔루션으로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안전을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널리 좀 알리고 싶은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중소기업들 몇 군데를 좀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 전반에 좀 저희가 좀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펼치기 때문에 사실 미스릴이란 그런 존재감이 국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회사로 좀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또 좋은 무브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만큼 툴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또 하기 어려운 선택 아니었을까 싶고,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들이 중요한 거를 아는데도 못하는 것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저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 엔트리 베리어를 낮추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 게 느껴져서 확실한 비전이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제 미래의 AI 쪽 창업을 꿈꾸는 우리 후배들에게 한번 그 길을 이제 걷고 계신 분으로서 혹은 예전에나 자신에게 꼭 해주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으실까요? 워낙 빠르게 바뀌고 또 해보면은 난관들이 많거든요. 그렇지만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또 어떠한 불확실성이나 난관이 있더라도 일단은 끝까지 간다라는 게 사실은 제일 현실적이면서도 제일 뭐랄까 낙관적인 단어일 것 같아서, 저는 창업을 한다면은 일단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가본다라는 각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느끼고 있는 그런 점들을 조금 저희 직원분들이나 아니면은 저희 미스릴이라는 회사에 지원을 좀 꿈꾸는 그런 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예전 회사 생활과 지금의 미스릴에서 일하는 거에 좀 차이점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한 번도 이제 일어나서 회사를 출근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이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직원분들도 다 이제 같이 퇴근을 하거나 우연히 지하철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은 퇴근을 할 때도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실제로 이제 직원분들이 많이들 하시거든요. 저 또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일이 조금 무료할 수도 있고, 그런데 미스릴에 있으면서 한 번도 이제 뭔가 무료함 없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재미있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뭐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미스릴에 지원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그런 일에서 흥미를 찾고, 그리고 정말 다니고 싶은 회사를 찾으신다면 저희 미스릴이 딱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들 평가도 또 많이 심사도 하고 하지만 믿음이라는 걸 평가할 때는 그냥 아주 사소한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두 분께서 가시는 이 믿음 안에서 확실한 비전이 느껴지는 게 가장 큰 자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응원드리고요. 자,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미스릴의 방향성이나 뭔가 다짐에 대해서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저희는 글로벌로도 경쟁력 있는 한국을 좀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AI 기업이 되고자 하고, 더 좀 명확하게는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을 만드는 실용성 있는 AI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데 몰두하는 그러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너무 멋진 포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로 미스릴 AI가 저희 대한민국뿐 아니라 글로벌리 AI 기업들을 대표하는 그날까지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